그래서 알렉스가 언제 올라갈까요? 라는 질문은 좀 답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머니스택입니다. 오늘은 알렉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켰어요. 그 전에 앞서서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 에이다 16% 이런 걸 보면 저는 와 진짜 불장이 온 것 같다. 이 정도면 불장 컨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마 저랑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반면에 스택스는 많이 안 올라갔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포모도 느끼시고 또 저도 사실은 포모가 좀 오고 이번 불장의 사이클 종목이 아니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에 대한 포모들도 오는데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쭉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또 오늘의 메인 주제는 알렉스에 대한 얘기인데요. 많은 유저분들께서 알렉스는 어떻게 되는 거냐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그 얘기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네, 먼저 알렉스를 보려면 당연히 비트코인을 봐야 되고, 비트코인을 보려면 당연히 비트코인 레이어 2를 봐야 될 거예요. 막상 비트코인이 이렇게 무섭게 치솟기 전에는 비트코인 레이어 2, 비트코인이 베타다 라는 콜이 많았는데, 막상 비트코인이 출발하는데 뭐 스택스를 비롯한 다른 비트코인 레이어 2, 소위 비트코인이랑 연관이 많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전적 지지부진한 모습이죠. 그리고 당연히 스택스가 안 가면 알렉스도 아마 안 가게 될 거예요. 비트코인 레이어 2라는 것을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는다면요. 자, 그래서 우린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요. 이거 스택스는 메타 놓친 건가요? 비트코인 레이어 2에서 제외된 건가요? 호재 소멸인가요? 에 대한 점을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입이 이런 코멘트를 얼마 전에 남겼어요. 우리는 앞으로 4에서 6주가 엄청난 일이 있을 것이라는 속삭임을 듣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함께 일어나고 또 그 뒤에 일어나고 있는 노고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레이어 2가 주목받을 때입니다. 라는 아티클이에요. 문입도 막 엄청 설레발을 치는 타입은 아니어서 뭘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SBTC에 맞춰서 런칭할 소식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런칭할 소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메인넷 대비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4에서 6주 동안 나올 게 많다라는 걸 치더라도 이런 소식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스택스에 초점을 둔 비트코인 레이어 2 랩스라는 조직이 출범돼서 SBTC랑 클레이티 와짐을 위주로 개발하게 될 거고, 오렌지 햇이라는 생태계 자체 코드 감사 시스템도 마련하겠다, 이런 나름 큰 거거든요. 비트코인 레이어 2 랩스도 핵심 개발에 집중해라 라고 그냥 $2,000만 자금을 지원받아서 새로운 법인이 만들어진 건데, 이런 게 다른 생태계면 아마 매우 큰 뉴스일 거예요. 그래서 SBTC 출시할 시점에 공개를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는 소식들도 미리미리 나오는데 앞으로 4에서 6주 동안 나올 소식이 많다 라고 하는 걸 보면 적어도 지금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 땐 아니다. 정말로 오래 기다렸으니까 앞으로 4에서 6주,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는 과연 비트코인 레이어 2가 이 메타에서 떨어진 건지 아니면은 아직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건지를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알렉스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저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알렉스에 대한 굉장히 큰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스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 캐릭터로 된 포스팅도 올릴 정도인데요. 저는 알렉스에 대해 기대하는 건 다른 것보다 알렉스 팀이 진짜 열심히 해왔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알렉스 팀이 해킹 전까지 막 벌려놓은 일들이 많은데 아직 그 중에 하나도 꼽히지 못했거든요. 그런 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가 썼던 글이에요. 알렉스 부활할 시각. 알렉스는 한때 생태계에서 가장 지배적인 덱스이자 가장 혁신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비록 해킹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프로젝트를 비판해왔지만 저는 스택스에 별다른 개발 도구가 없을 때부터 그들이 작업을 해온 것들을 보고 유심히 지켜봐왔습니다. 저는 실제로 해킹 기간 동안 오히려 알렉스 보유수를 더 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케팅과 유저들로부터의 신뢰는 해킹 이후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나카모토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고 SBTC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스 에코시스템 제품에 대한 제 생각을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알렉스입니다. 알렉스가 가장 메인 프로덕트죠. 알렉스는 해킹 이후에 확실히 힘이 많이 빠진 모습이에요. 거기다가 최근 비트플로우랑 벨러의 약진이 굉장히 두드러지면서 덱스로스의 위치를 뺏기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알렉스가 앞으로 개발하고 있는 제품이 많다고 해서 이 메인 제품인 덱스를 버려야 되냐?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알렉스는 훨씬 더 알렉스 제품 본질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알렉스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렉스는 스택스 밈코장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알렉스 서지 캠페인이라는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지금 알렉스가 출시된 지 오래돼서 제가 LP를 만들더라도 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알렉스의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 미래에 풀릴 알렉스를 지금 좀 땡겨오자. 왜냐면 최근에 비트코인 레이어2가 주목받고 SBTC랑 낙하도 되면 스택스 밈코인 장이 올 텐데, 그때 다른 덱스들은 막 지네 토큰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지네 토큰 보상으로 주고 막 LP 파밍 보상으로 주고 하면 다른 덱스를 쓸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알렉스는 한 번 더 알렉스 자체도 부흥하고 뭐보다 스택스 밈코 시장에 힘이 될 수 있게끔 알렉스를 추가 공급하자는 프로포저를 냈고요. 그래서 알렉스의 밈코인 LP풀을 런칭하는 사람들에게 인기 순서대로 LP에 알렉스를 보상으로 지급하겠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알렉스에 LP를 넣거나 알렉스에서 거래를 하게 될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 서지 캠페인이에요. 저는 이거 아주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스택스 밈코인을 따로 많이 언급은 안 드리겠지만 최근 스택스 밈코인 장들이 엄청 핫하거든요. 막 스택스에도 막 플레더스나 이런 막 10mm 넘는 밈코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건 물론이고, 물론 펌다펀에 대해서는 훨씬 더 완성된 친구들이 적지만 스택스 밈코인 친구들이 굉장히 좀 관심을 나름대로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전 알렉스의 이번 결정이 뭐 배출량 늘어나는데 걱정되나요?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스택스 덱스의 지배적인 위치에 있었고 그거를 다시 불러오려고 하고 무엇보다 토큰을 풀어서라도 스택스로 자본을 유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접근 방식인데, 전 이 접근 방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꼭 알렉스도 알렉스지만 스택스 밈코인장이 한번 왔으면 좋겠어요. 요새 다른 체인 밈코는 막 그 체인 대표 밈코가 엄청나게 오르고 그 뒤에 서브 밈코들이 올라오는 추세인데, 아직 스택스는 메인 밈코가 막 엄청나게 오르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저는 스택스 메인 밈코, 뭐 예를 들면 웰시나 뭐 레오도 될 수 있고 다른 친구들이 한 최소한 100밀, 가능하면 200밀은 찍고 시작해야 스택스 생태계에 본격적인 유동성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서 알렉스의 이런 결정을 굉장히 응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엑스링크입니다. 엑스링크는 초기에는 나름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익스플로이 사태 이후에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지고 마케팅도 사라져 있습니다. 많은 레이어2와 공격적인 파트너십을 내고 있지만 여전히 유저들로부터 채택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포인트 시스템 시즌 1을 마무리하고 차라리 새로운 마케팅을 하는 게 어떤가. 그리고 ABTC가 나중에 SBTC 나오면 딱히 쓸데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ABTC를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제 핵심 아이디어인데, 저는 알렉스를 믿고 계신 분들이라면 엑스링크 파밍을 꼭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렉스 로드맵을 살펴보면 알렉스는 커맨드 센터를 띄우려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스택스도 스택스지만 비트코인 레이어2 전체에서 역할을 하는 그런 디앱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이 알렉스는 무조건 엑스링크가 성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알렉스 팀이 열심히 하지, 그리고 알렉스 팀이 비트코인 레이어2에서 괜찮은 디파이가 될 거지 라고 생각하시면 이 엑스링크 파밍을 꼭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 예전에 엑스링크 점수를 많이 따라서 뭐 더 하진 않을 건데, 혹시라도 뭐 시즌2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TG가 정말 다가온다거나 하면은 엑스링크 작업을 좀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이 엑스링크를 좀 더 살펴보면요, 엑스링크가 파트너들은 진짜 많아요. 비트코인 레이어2, 비트코인 오라클, 뭐 비트코인 디파이 한다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맨날 파트너십을 내고 있고요. 실제로 트위터를 살펴보셔도 이게 다 온통 파트너십 내용이거든요. 뭐 리넥스, 리네아, 특히 최근엔 니어와의 파트너십, 비트코인 레이어2 오라클을 낸다는 소식도 냈고, 뭐 계속 파트너십은 이어가고 있는데요. 유저들의 반응이 너무 적은 상황이라서 전 알렉스 성공에 있어서 엑스링크의 성공이 꼭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아직도 막 해킹 때문에 소극적으로 있지 말고 이제 홈페이지도 다 가다듬고 한 만큼 이 엑스링크에 대한 마케팅도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사람들이 활발하게 에어드롭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니어와의 파트너십도 파트너십이지만 엑스링크가 비트코인 개발사 중에 비트코인 개발 잘하는 친구인 바이스랩스라는 친구랑 GK EVM 롤업, 비트코인 GK EVM 롤업 제품을 낸다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좀 되게 먼 미래지만 나중에 엑스링크 홀더들한테 이 GK EVM 토큰 뭐
사실 토큰을 낼지도 모르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까지 이제 계획을 하고 있다면 알렉스의 비트코인 레이어 2의 지배적인 덱스가 되기 위해선 엑스링크가 필요하고, 심지어 뭐 다른 레이어 2를 연결하는 것만 아니라 자체적인 앨리슨이라는 레이어 2를 내서 이걸 또 부흥시키려고 한다거나 하면은 이 엑스링크의 성공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리사입니다. 이제 알렉스 버전의 스태킹 다오인데요. 리사는 리퀴드 스태킹 부분에서 스태킹 다오와 경쟁하고 있지만 이 스태킹 다오가 빨리 나와서 유저들을 매우 잘 끌어갔고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리베이스 스타일이 복잡하다고 생각해서 로켓 리더처럼, 그러니까 지금 ST 스택스 같은 방식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스태킹 다오를 훨씬 더 많이 캐고 있어요. 거의 한 8대2 정도 비율로 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사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저는 이 엑스링크랑 연계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리사는 리사 버전의 ST 스택스인 V 리스택스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스택스에서 이 스택스 랜딩을 돌릴 친구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V 리스택스를 엑스링크를 타고 넘어가서 디파이를 뭔가 할 수 있으면, 그럼 내가 가진 스택스를 안 팔고도 디파이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리사가 활로를 찾아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리퀴드 스태킹에서 스태킹 다운은 너무 지배적인 위치로 가버려서 리사는 좀, 그래서 V 리스택스, 엑스링크 연계 이런 점을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최근에 리사가 바빌론에 비트코인을 넣을 수 있는 리 ABTC, 그래서 바빌론에서 나오는 수익을 자동으로 ABTC로 전환해주는 리 ABTC라는 상품도 냈는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바빌론에 넣는 리스테이킹 프로토콜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걔네 중에는 투자 잘 받은 친구들도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리 ABTC를 사람들이 얼마나 쓸까 하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리사는 첫 번째로 생각해봤을 때, 예를 들어서 스태킹 다운 토큰이 나오고 나서 이제 포인트 끝났는데 나는 뭐 보상도 보상이지만 리사 포인트도 같이 캐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태킹 다운 TG를 하자마자 리사로 스태킹을 옮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좀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 하나랑, 또 하나는 V 리스택스의 활용처를 적극적으로, 특히 엑스링크랑 연계해서, 어차피 님들 엑스링크 파밍 할 거면 브리징 해야 되는데 뭐 V 리스택스 넘기면서 파밍 하세요, 이런 전략이 나오면 리사랑 엑스링크 파밍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신경 써줬으면 하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리사는 개인적으로 출시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리사는 반등을 하려면 스다오가 TG 하고 나서 그 낙수물을 받아먹는 그림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엑스봇입니다. 스택스의 유일한 텔레그램 트레이딩 봇으로 현재 세일즈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의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0.1%나 0%로 낮춰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 얘기를 듣고 엑스봇이 실제로 수수료를 낮춰줬습니다. 이 텔레그램 트레이딩 봇을 안 써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텔레그램 트레이딩 봇은 이렇게 텔레그램을 통해서 구매나 판매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요, 저는 이 지갑으로 이미 스택스를 보내놓은 상태거든요. 이 봇으로 토큰 컨트랙트를 입력해 달라고 하네요. 아마 웰시 같은 건 그냥 있을 거예요. 그냥 웰시라고 치면요, 이렇게 웰시 정보가 뜨죠. 그래서 이제는 수량을 골라볼게요. 저는 10개만 사볼게요. 그럼 사용자 지정 금액을 누르시고 10개 스택스만 사보고 수수료는 낮음으로 해서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구매할 거 적어놨고 여기 제출 10 스택스를 누르시면 제가 넣은 대로 수합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럼 제 지갑에서는 스택스가 10개만큼 빠지고 그만큼 웰시가 늘어나게 되겠죠. 이렇게 거래가 됐다는 게 뜨고요. 뭐 알렉스나 어떤 한 데도 들어갈 필요 없이 그냥 순수하게 텔레그램 봇만을 타용해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거래를 할 때 1불마다 1포인트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왕 거래를 하실 분들은 큰 금액은 무서워서 못 넣겠다 싶으시면 소액만 엑스봇에 넣으셔서 트레이딩을 진행해 보시면 됩니다. 다른 체인들은 뭐 바나나건이나 트로젠이나 이런 거는 체인 전체 수익이 트레이딩 봇에서 나올 정도로 이 트레이딩 봇들이 매우 수익을 많이 내는 거고요. 걔네가 토큰을 내면은 진짜 많이 먹여줬거든요. 이 엑스봇도 마찬가지로 그럴 확률이 있습니다. 괜히 포인트를 받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엑스봇에 트레이딩 포인트를 쌓아놓으면 스택스 텔레그램 봇이 아니라 비트코인 레이어2 텔레그램 봇으로 가겠다는 얘네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텔레그램 엑스봇, 알렉스의 친구인 이 엑스봇도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게이지는 비트코인 옴니 메타 프로토콜 인덱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영상 올려드린 데에서 크게 뭐 발전이 없어요. 소식도 잘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비트코인 인덱싱도 알렉스 친구들이 하고 있다라는 점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알렉스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는 이 알렉스가 마치 해킹을 지나간 것처럼 행동하면서 사용자들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끌고 오기를 바랍니다. 물론 기존 사용자들에게 대한 미안한 마음과 항상 챙겨줘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겠죠. 그것이 저는 궁극적으로 알렉스를 믿는 사용자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나카모토 업그레이드와 SBTC가 완료되면 이보다 더 마케팅하기 좋은 타이밍은 없을 겁니다. 알렉스가 생태계에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알렉스 팀이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가장 강력한 일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글이었어요. 그리고 알렉스 팀도 뭐 굳이 제가 안 쓰더라도 이걸 무조건 알고 있을 거예요. 모를 수가 없죠. 알렉스 팀은 하루 종일 이 생각만 하는데요. 이 알렉스도 나름 잔뼈가 굵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은 친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해킹이라는 어마무시한 악재가 있었지만 그 해킹 물량 중에 얼마라도 동결이 돼 있다면 아직 복구할 수 있는 수단이 저는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포커스하면서 알렉스를 본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렉스가 웬만하면 스택스랑 20대 1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뭐 스택스가 2,000원이면 알렉스가 100원, 스택스가 4,000원이면 알렉스가 200원 이런 느낌으로 항상 스택스랑 비슷하게 가는 느낌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뭔가 알렉스가 해킹을 잘 극복해낼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알렉스를 관심을 가져보셔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렉스가 언제 올라갈까요? 라는 질문은 좀 답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해킹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다른 신규 거래소에 들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반대로 이제 해킹이 해결됐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좋게 미래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 알렉스가 나름 예전에 스파르탄이랑 이런 친구들 리드 아래 10밀리언 투자받으면서 진짜 이쯤이었나요? 뭐 이쯤에서 제가 이거 알렉스 엑스링크 에어드랍하고 나카모토 되면 이렇게 갈 거다라고 했는데 해킹 이후로 너무 모멘텀이 사라져버린 시점인데 그런 점들을 비교 분석하셔서 알렉스를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굳이 오르는 시나리오가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SBTC 이후에 스택스가 오르면서 알렉스도 키 맞추기를 하고 지금이 불장이니까 좀 가능한 시나리오일 수 있는데 예전에 혹시 뭐 NXT나 이런 친구들 거래소에서 에어드랍 한다고 하면은 스냅샷 찍기 전에 가격이 엄청 올랐던 거 기억하시나요? 뭔가 그런 방법으로 엑스링크나 리사나 이런 친구들 토큰 찍을 때 접근을 한다면 좀 나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아이디어를 아마 이쯤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엄청 잘 가다가 근데 이제 해킹 당해서 엄청나게 내려온 모습인데 저는 그래도 알렉스가 좀 시간은 되게 오래 걸리겠지만 저는 이 친구들이 일해왔던 거를 쭉 봐왔기 때문에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잘했으면 좋겠고요. 네, 이상으로 알렉스에 대한 소개를 마칩니다. 스택스의 지배적인 덱스였고 이 알렉스가 거의 2년, 3년 넘게 스택스에서 개발을 해오면서 이 알렉스야말로 정말 이 시점만을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아마 제일 아쉬운 친구들일 거예요. 그래도 이 알렉스 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스택스 체인의 붐이 찾아오고 앞으로 리사나 엑스링크 이런 친구들도 TGE 때 잘 되고 유저들도 많이 끌어오고 하면은 저는 분명히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 진짜 불장인데 우리도 빨리 이 불장에 탑승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바이.